이 죽지 않는 낙지. 이낙연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독서를 날리기 시작했고 이거를 레거시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띄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얘기만 하죠. 뭐죠? 넘어진 소도 낙지를 먹으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즘 많이 이게 떨어지시잖아요. 몸의 체력도 떨어지고, 예, 혈기도 좀 떨어지고, 낙지 먹고 힘냅시다. 주말에 벌떡 낙지 일어납시다. 탕탕이 좀 해드셔야겠어요. 예, 우리 사람 낙지 먹고 모두가 함께 벌떡 일어섭시다. 예. 자, 뭔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낙연이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조금만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면서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 지원해주던 사람들이야. 지금 민주당 아니에요? 아니, 네가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당원들은 빼놓고라도 전 국민의 40%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였다고. 민주당의 사실상의 유력한 후보였어. 그걸 다 말아먹은 게 너잖아, 스스로.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낙연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게 불과 3, 4년 전인데 그 지지를 왜 철회했냐고. 네가 했던 수박짓거리에 적을 이롭게 하는 배신 행위를 보고 그래서 너를 낙마를 시킨 거고 그때까지 정치 신인도 아니었어 이재명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 정치에 들어온 지. 그런 이재명한테 밀린 이유가 지금 이재명한테 비교도 안 될 만큼 까이는 이유가 왜 자신의 탓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해? 경호하고 비슷한 거죠. 남들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탓을 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웃겨. 아니, 국짐이 자기 지지자들 탓한 거 봤어요? 못 봤어, 나는. 야, 국짐 지지자들이 이상한데 저런 뽑아주지 마. 우리 당에 저애 뽑아주지 마.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그럼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표를 받을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요. 돌아다닌다고. 근데 민주당은 지지 못 받는 애들이 지지자들이 쓰레기네. 욕을 하고 다닌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지지자가 불과 3년 전에 너를 열렬하게 기대하고 지지했었다니까. 너의 정체를 모를 때. 그러면서 그냥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당대표를 내려놓으래. 왜? 바쁘니까. 그래서 법원 가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법원 가서 법원 일주일에 2번씩 가느라고 당무회의가 안 열렸어. 민주당이 뭐 공백을 이루기를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해. 최고위원회가 안 열려. 보궐선거를 신이 안 돼. 했어. 어쩌라고. 지금 역대급 최고 전국 지지율에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 무너뜨려보자는 구심점으로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이 개혁이 미진하다, 민주당이 혁신이 미진하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래도 좀 바른 소리도 할 줄 아네 그러겠는데 이재명이 없어야 된대. 이재명이 나와야 된대. 나오면 대안이 보이는데 네가 하게? 누가 해준대? 아니 그렇게 하려면 표를 가지고 오세요. 니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너 지금 광주 출마해도 안 돼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시켜봐. 그래가지고 광주 출마해도 표로 안 해봐. 광주 분들은 무시하는 말씀이세요. 아닌 게 어디 전략. 납작이 그걸 들고 광주로 와 이러고 지금 벼르고 계신데. 그럼 어디든 기어 나오기만 출마하기만 해봐봐 이러고 지금 벼르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자꾸 신당을 창당하네 어쩌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개인 재산이 꽤 된다 그럽디다.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동생한테 같이 사업하면서 또는 서울시 하면서 마누라 그림 팔아서 등등 해서 모은 재산이 솔찬한가 봐요. 신당 창당한다 그러니까 신당파들이 그럼 뭐 사무실 얻는 비용이라 좀 나오나? 라고 했는데 개뿔 한 푼도 안 써서 사실상 신당 창당은 말뿐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려고 하잖아요. 쪼잔시려. 근데 나는 이 순서들이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탄희가 난리 쳐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김용 부원장 재판이 나오고 그다음 이낙연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한 묶음으로 보여요. 아, 그거 당연한 거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그 뭐 울면서 막 하고 그다음에 법안까지 통과시켰잖아요. 저 선거법 관련해서 법안 통과시키고 이 일련의 과정이 거의 하루에 왔는데 결국에 재판 끝나고 재판 어제 그거 나고 나서 이낙연이 여기 나와가지고 법원가는 총 줄 수 있냐 계속. 그러니까 쟤네들은 울산 쪽 황운하 의원 지금 실형 때린 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조금씩 허물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일념으로 곡괭이질을 못하더라도 호미질이라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냥 지금처럼만 지키면 된다. 이대로만 가면 총선 이긴다는 체제,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빨리 우리 쪽도 반격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그냥 병리평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결정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병리평으로 가고 지역구 공천 혁신해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얻고 병리평에서 그만큼 더 얻어서 반드시 200석을 채우겠다. 그러려고 하면 전국에서 160석 정도 얻어주면 됩니다. 그럼 200석 만들 수 있어요. 지역구에서 160석 이상을 우리가 지난번처럼 따내고 병리평으로 가면 200석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선언을 빨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짐을 비롯한 검찰 세력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정치계의 쓰레기들이 지금 이낙연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탄탄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검사 탄핵, 특검 발의, 그리고 지금 있는 각종 진행되고 있는 민생법원과 예산안 뭐 하나 놓치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고요. 빨리 병리평으로 회귀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끄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김용 부원장 그것도 그렇고 판결 나는 거 보면은 이상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획해서 날짜까지 맞춰서 뭐 눈물의 그것까지 날짜까지 맞췄다면 이거 자기들이 보기엔 성공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 이게 판결이 진짜 이상하고 이탄희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정의당까지 난 좀 수상해. 그러니까 싹 다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게 순서가.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이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형이죠. 돈을 받은 증거가 없는데 증언만으로 돈을 받았다. 이게 한명숙 총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의자라도 받았다지만 이번에는 의자도 없거든요. 의자도 없어. 근데 받았다라는 증언 하나만으로 지금 받은 게 돼서 6년을 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로 해갖고 이재명도 구속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구속 못 시킵니다. 정치자금법은 확실한 현금의 흐름을 증명하지 못하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제3의 장소에서 전달을 했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쇼핑백으로 갔다든지 이상한 증언이라든지 뭘 만들어갖고 어떻게든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6억을 갖다 줬다는 증거를 만들어내야지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유동규가 줬다는 것도 증명을 못한 검찰이 어떻게 이걸 다시 또 이재명 대표한테 건네간 걸 증명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까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은 김용이 받았다고 인정한 6억을 원래는 검찰에서는 이게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보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안 했고 그냥 불법 자금 수수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판결이 나기 좋게 언론에 딱 나기는 이재명 측근 김용 유죄 5년 이게 나기 좋게 판결을 한 거야. 대신에 이재명하고의 그 연결고리는 무죄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석으로 나와서 있던 김용을 갑자기 구속 수감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또 조직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출두해서 불러갖고 하루 종일 앉혀놓고 또 사법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겠지.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진짜 관련이 있어 그래서 보이게. 내가 줬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올 때까지 김영부원장을 달달달 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돈을 준 사람이나 돈을 준 거를 샤타 건너편으로 봤는데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있던 얘기했던 정 변호사나 나머지 주변 증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를 인정해버렸다는 거지. 어떻게 뇌물죄를 성립시켜 정치자금죄를 성립시키면 돈도 없고 정확한 전달 과정도 없고 계좌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야, 이 증인이 아주 신뢰성이 있어요. 이 유동두가 말을 할 때마다 맨날 말이 바뀌고 신선하면서 늘 얘기할 때마다 재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해라고 하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재판장도 요거를 줄타기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판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기면 선거 이기면 또 눈치 볼 수밖에 다 없어. 역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선거 이기면 재판장도 좋은 게 뭐냐면 다음 2심에서 이긴 게 뭐냐면 1심은 이거 이상하게 판결했네 하고 깔끔하게 하면 돼요. 이기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1심을 했던 대구 출신 판사 이 친구는 원래 전과가 있는 놈이고요. 요런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던 놈이고 얘는 뭐 김현장이나 어디나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게 될 분위기가 보이면 얼른 튈 겁니다. 그 자리를 던져놓고. 근데 문제는 이제 2심이나 3심에서 이거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정의는 늘 살아있는 거지만 법은 정의롭지 않을 뿐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김용 부원장의 좀 힘든 그 고난을 어떻게든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병구 부장판사인데 네. 원래 보수 성향이고 전교조 시국선언을 유죄 선고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권오수 일당 모두에게 실패한 조작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무죄를 그렇죠. 선고한 사람입니다. 크게 돈을 못 본 것 같다는 거죠. 조작은 하였으나 크게 돈을 못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놈입니다. 오죽하겠어요? 대구 출신이라는